드렁큰 타이거가 공연을 했는데 제가 눕시 자켓을 입고 콘서트에 갑니다. 그 타이거 JK 형님께서 일어서서 같이 막 춤을 추고 제 옷에 대한 그런 평가도 그 자리에서 해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푸치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29cm와 함께하는 맨포인트 레슨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네, 무려 7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지는 저희 착장을 보시면 바로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다운 자켓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운이 뭔지, 다운이 왜 따뜻한지, 그리고 어떤 다운을 사면 좋은 건지, 다운 자켓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너무 더우니까 자켓을 좀 벗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자켓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운 자켓이라는 용어 자체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랄 때 털이 들어가 있는 자켓들을 돗바 혹은 뭐라고 그러죠? 패딩 자켓, 패딩 자켓. 점퍼 이런 식으로 많이들 부르시는데 사실 패딩 점퍼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보통은 이제 다운 자켓 또는 이제 영미권에서는 푸퍼라고 그러죠. 푸퍼 자켓. 그 뜻을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거위털이나 혹은 오리털의 그 다운, 목 밑에 있는 이런 솜털을 넣은 단열 소재로 겉을 감싼 류의 자켓을 이제 다운 자켓이라고 부릅니다. 다운이 언제 생겼냐면은 그 역사에 의하면은 한 1920년대 초쯤에 호주에 조지 핀치라는 그 등반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에 갔는데 그때는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 뭐 울 코트, 모지 코트 이런 거 입고 올라왔어요. 에베레스트에서 등반가들이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트위드로 된 뭐 울 수트 같은 거를 입고 양말 이렇게 올려서 신고 그러고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조지 핀치라는 사람이 그 열기구 천 사이에다가 그 이제 다운을 넣은 거죠. 그거를 이제 한번 입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첫 발명이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되게 뭐냐 뭐 그런 식으로 좀뭐 우스꽝스럽다 이런 식이라고 뭐 말도 많았다고 하는데 설에 의하면 근데 이게 사실 따뜻하잖아. 네, 가볍고 일단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뒤에 비슷한 거를 좀 따라서 만들어서 입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운 자켓이 상용화가 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에디 바우어 아시죠? 예, 미국 서부에서 탄생한 아웃도어 브랜드 에디 바우어가 처음에 자켓 안에 이런 다운을 넣어서 이렇게 마름모꼴로 누빈 이렇게 짧은 자켓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하여 스카이라이너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193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입혀지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죠. 네, 그 에디 바우어가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창업자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낚시를 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을 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뭔가 되게 따뜻한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발명을 한 게 스카이라이너 자켓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디 바우어 하면 또 유명한 다운 자켓이 있잖아요. 네, 카라코람. 네, 카라코람이라는 아주 그 모든 어떤 다운 자켓의 원형처럼 생각되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이 카라코람 자켓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바둑판처럼 네.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자켓이고 카라코람은 사실은 뭐 빈티지 매니아 분들한테는 꼭 하나씩 있어야 하는 네. 그런 다운 자켓 중에 하나고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브랜드에서 그 원형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하려는 그런 뭐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실제로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입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널리 좀 이렇게 입혀지기 시작한 게 한 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웃도어 붐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가볍고 따뜻한 옷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에서 이 퀼팅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입는 것 같은 형태의 다운 자켓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만한 게 1990년대 눕시 자켓. 저희가 이제 20대 때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가 그 노스페이스 눕시 자켓이 굉장히 유행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다니면 좀 이렇게 먹어주는, 잘 나가는, 엄청 입었었잖아요. 요즘에도 아마 가장 인기가 좋은 색상인 것 같은데 보라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런 보라색의 눕시 자켓을 제가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제 경험담 중에서 가장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눕시 자켓을 입고 그 업타운 콘서트에 갑니다. 업타운 아실라나? 업타운 아세요? 네. 네. 업타운 콘서트에 갔는데 제가 그 기획사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저를 맨 앞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그거를 보다가 사실 업타운 분들도 그런데 그 드렁큰 타이거가 한국에 처음 데뷔를 할 때 그 무대에서
게스트로 나와서 무대를 펼쳤어요.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일어서서 같이 막 춤을 추고 따라하고 그러다가 그 타이거 JK 형님께서 저랑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제 옷에 대한 그런 평가도 그 자리에서 해주셨어요. 그래. 네. 그때 그래서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다운 자켓이라는 게 사실 하위 컬처 문화에서 입혀지던 옷이었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등산복이니까, 네. 아웃도어용이니까 패션으로 입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릿 캐주얼이나 이런 그렇죠. 스트릿 컬처에서만 입혀졌지. 그 당시에 뭐 저희 부모님 세대들 사실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겨울철 아우터는 코트였죠. 그쵸.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진짜 패션으로 들어오는 게 2010년도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미엄다운 열풍이 확 불었었잖아요. 네. 뭐 몽클레어라든가 캐나다 고스라든가 이런 프리미엄다운 브랜드들이 패션 시장에서 되게 유명해지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패션 용도로 다운, 코트, 다운 자켓을 입기 시작을 한 거죠. 시대별로 연도별로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다가 최근에는 다양하게 입혀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아우터로서는 다운 자켓이 너무 일반적이고 누구나 뭐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죠. 네. 근데 왜 겨울만 되면 이 다운 자켓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가? 왜 다운 자켓이 왜 따뜻한 거죠? 다운이 따뜻한 이유는 그 공기를 품기 때문이에요. 이 다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가금류, 거위나 오리의 이 목 밑에 있는 솜털입니다. 이 친구들도 이제 추우니까 그 털이 나는데 새 깃털 말고 가슴에 있는 털을 다운이라고 그래요. 클러스터 다운이라고 하는데 아메바처럼 생겼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또는 눈꽃송이처럼 생겼어요. 이 눈꽃송이처럼 생긴 다운이 공기를 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운이 따뜻한 거죠. 그 자켓 안에 보면 이 솜털이 가득 들어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솜털이 이렇게 눈꽃 송이 같은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깃털을 섞어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 안에 솜털을 넣는 형태로 자켓을 만들고요. 그 안에 깃털과 솜털이 8대2 정도 비율로 보통 들어갑니다. 또는 뭐 고급 다운 같은 경우는 뭐 솜털 90, 깃털 10, 요 네. 정도까지도 가고 네. 더 고급 같은 경우는 뭐 95대 5 이렇게까지 넣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깃털이 전혀 없으면 다운이 푹 쳐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깃털을 넣게 되는데 다운을 최대로 많이 넣은 게 아마 95 정도가 아닐까. 네. 또 근데 그 이상을 다운을 넣게 되면 처집니다. 다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다운은 뭐 크게 나누면은 그 거위털과 오리털, 그래서 구스다운과 덕다운으로 보통 나뉩니다. 구스다운이 덕다운에 비해서 더 고급이고 더 따뜻하다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되게 최상급, 그러니까 환상의 다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이더 다운입니다. 아이더 덕이 알을 낳고 암컷이 둥지를 본인의 다운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이 부화해서 새끼들이 낳고 나면은 그 이제 둥지에 다운이 남잖아요. 그거를 채취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아이더 다운이라고 하죠. 그 둥지에서 그 다운을 채집을 하면은 그게 막 2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둥지에서. 네, 한 둥지에서. 그러니까 이불 뭐 침낭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은 보통 한 뭐 70개 이 정도 둥지에 있는 다운을 채집을 해야지 뭐 이불 하나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슈퍼 다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희귀하고요. 3천만 원, 막 4천만 원 이렇게 팔렸던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많이 따뜻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이제 거의 구스다운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산 구스다운 또는 뭐 헝가리산 구스다운 이런 것들이 따뜻하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그런 구스다운을 사용한 자켓들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써놓죠. 저희는 헝가리산 구스다운을 사용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 구스다운이 덕다운보다 좋은 건가요? 구스다운의 그 솜털이 덕다운의 솜털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구스다운이 덕다운보다 더 따뜻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구스다운이 덕다운보다 더 따뜻해 이렇게만은 사실은 말할 수가 좀 없습니다. 다운의 따뜻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좀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운 자켓 구매하실 때 많이 보는 단어들이죠. 필파워, 그다음에 뭐 우모량, 겉감 소재와의 어떤 상성 이런 것도 사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필파워가 뭐냐? 일정 양의 다운을 일정 시간 동안 눌러놨을 때 이렇게 압축시켜 놨다가 이 압축돼 놓은 거를 뺐을 때 얘가 얼마나 많이 부풀어 오르느냐 이 부풀어 오름의 정도를
필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필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많이 빵빵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필 파워가 높다 보면 동일량 대비 이게 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다운이 동일량 들어갔을 때 높은 필 파워가 아무래도 공기를 더 많이 머금기 때문에 따뜻할 수 있겠죠. 숫자가 700, 800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뭐 하이 퍼포먼스 아웃도어 우류에 쓰이는 수준의 필 파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을 이제 뭔가 평가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우모량이죠. 네. 네, 이제 이 들어가는 솜털의 양. 이런 도시에서 그냥 입을 수 있는 다운 자켓을 한 300g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게 400g 가까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아웃도어 활동을 한다거나 등산용 굉장히 빵빵한 다운 자켓 있잖아요. 400g 가까운 우모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필파워랑 그 다음에 우모량이 수치가 높다 그래서 무조건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래도 많이 넣고 필파워도 좋으면 따뜻한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겉감과의 상성도 좀 보셔야 됩니다. 따뜻한 공기를 머금기 때문에 따뜻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찬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외부의 찬 바람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고어텍스라든가 퍼텍스라든가 이런 좀 고기능성 네. 소재를 겉면에 쓰는 경우도 많아요. 뭐 비바람, 뭐 물기도 막아주고 대신에 안에 있는 습기 같은 건 효율적으로 또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다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좀 극대화시켜주는 소재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이제 내용을 보시고 아 이런 뭐 우모량과 필파워를 체크하고 뭐 겉감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무조건 이 숫자들이 높은 게 더 무조건 더 따뜻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은 되어주긴 합니다만은 너무 절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필파워와 우모량과 그리고 겉감과의 이 상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운 자체의 퀄리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다운이 들어갔느냐 그거에 따라 사실은 이 따뜻함의 정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운 자켓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저희가 전문 또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약간 또 TMI를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또 봉제 방식을 잠깐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요거는 빨리 돌리실 분은 빨리 돌리셔도 됩니다. 다운이라는 게 좀 처지죠. 처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칸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 안에 가둬놔야지 제자리에 있거든요. 스티치 트루라고 해서 천에다가 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바느질로 박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 있고요. 또는 박스월 구조라고 해서 칸과 칸 사이에 벽을 이렇게 세워주는 방식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 스티치 트루 같은 경우는 그 봉제된 사이사이로 바람도 들어오고 거기서만 이렇게 다운이 빠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다운 프루프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운이 안 빠지는 형태의 구조를 넣기도 합니다. 네. 되게 촘촘한 소재를 써서 다운이나 깃털이 이제 안 빠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제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운 자켓 어떻게 입는 게 멋있을까요? 평소에 이렇게 좀 포멀 웨어를 즐겨 입는데 겨울에 다운을 좀 입나요? 저는 정말 추울 때 내 몸이 이 날씨를 못 견딜 것 같다. 그럴 땐 입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다운 자켓을 입죠. 이런 수트나 자켓 차림에 어울리는 다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켓을 많이 입기 때문에 자켓의 길이를 살짝 덮을 정도의 길이감,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그런 다운 자켓을 좋아하고요. 이거는 뭐 이탈리아의 그 삐띠오모 같은 데 가면은 자주 보는 착장이긴 한데 이런 저처럼 이런 테일러드 자켓을 많이 입는 분들은 팔이 없는 베스트를 자켓 위에다가 겹쳐 입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베스트가 자켓보다 좀 짧잖아요. 네. 좀 미스매치하는 느낌으로 이태리 남자들이 많이 입죠. 네. 이게 또 멋있습니다. 캐주얼을 주로 입으시는 바지 사장님은 다운 자켓을 어떻게 스타일링 하시나요? 사실은 그날 코디의 어떤 장르에 따라서 저는 이제 패딩을 또 이렇게 골라서 입는 것 같아요. 좀 더 뭐 아웃도어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거나 레트로 아웃도어적인 무드에 다운 자켓을 입는다거나 오늘 같은 차림에는 좀 광택감 있는 소재로 되어 있는 숏 패딩을 되게 입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의 코디나 장르에 따라서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주얼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과연 다운 자켓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세탁하느냐. 근데 겨울철에 다운을 입으시고 드라이 클리닝 맡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다운은 드라이 클리닝 맡기시면 좋지 않습니다. 물 세탁하시는 거예요, 다운은. 네. 어떻게 하시냐면 다운 전용 세제를 구매를 하셔서 가능하면 찬물로
그 다음에 세탁기 기능 보시면은 젠틀 사이클이라고 하죠, 영어로. 또는 뭐 울 기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세탁기도 있고 좀 섬세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로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리죠? 말릴 때는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서 말리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운이 다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축 처집니다. 그래서 그걸 되살리면 또 힘들기 때문에 자연 건조 하실 때는 그냥 눕혀서 말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건조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 건조기 쓰실 때는 최대한 저온으로 세팅을 해 놓으신 다음에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겉면 소재가 폴리에스터나 이런 화학 소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했을 때는 좀 이 옷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온 건조로 천천히 말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다운이 이제 물 세탁을 한 다음에 말리면 다운이 이렇게 다 숨이 죽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건조기에 넣고 울볼이라는 게 있어요. 울로 되어 있는 이런 공 같은 걸 또 팔거든요. 이제 울볼이 없으시다 이러면 이제 뭐 테니스 공 같은 거를 같이 건조기에 넣고 뜨겁지 않은 송풍 기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공이랑 같이. 그러면 안에서 이게 공이 다운 자켓을 막 두들기면서 다운이 다시 금방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이제 건조기가 없으시다. 근데 세탁을 했는데 다운이 다 숨이 죽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빵빵빵빵 때려서 두들겨 주시면 다운이 다시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운 자켓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해봤고, 자, 그럼 오늘 또 하이라이트인 29cm에서 추천하는 다운 자켓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제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폴리선의 노스코브 구스다운 자켓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무슨 상 주시나요? 베스트 컬러풀 상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겨울철에 무채색 아우터를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겨울 내내 입으면은 좀 지겨워. 네,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산뜻한 컬러의 좀 아우터를 입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홀리선이 라인이 귀엽죠. 네. 동글동글 귀엽고. 근데 이게 마냥 귀여운 것만이 아니라 또 이 안에 보면 스펙이 또 꽤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구스다운 자켓 쓰셨고 이 겉면 소재도 발수가 되는 소재도 쓰시고 기능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냄새를 이렇게 면밀히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들이 되게 뛰어납니다. 네, 이 브랜드는 토마스 모어라는 브랜드예요. 팬 많으실 거예요, 토마스 모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입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몬스터 스트링 파카. 이거는 무슨 상 주실까요? 베스트 투구남상. 네. 저희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 진짜 마치 이불을 지금 덮고 있는 느낌이야. 맞습니다. 네, 너무 포근하고요. 이 사이즈도 약간 오버사이즈감이고, 그다음에 이 손에 안에 넣으면은 주머니 안이 안에가- 플리스로 돼 있어요. 네, 이런 기분 좋은 놀람이랄까요? 착 넣었을 때, 포근해. 네, 미군이 입었던 몬스터 파카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드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밀리터리 베이스지만 디자인을 굉장히 이렇게 좀 시티적으로 풀어내셔서 네. 패셔너블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다. 네, 프리즈목스의 헤비 나일론 N3B 파카입니다. 요거는 무슨 상 주시나요? 베스트 터프가이 상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입으면 터프가야 된다. 요거는 N3B라 그래서 미 공군이 입던 방한용 파카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전부터 이런 다운 자켓이 막 입기 전부터 원래 존재했었던 헤비 아우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이제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한참,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복각 개념으로 잘 하신 거, 잘 만드신 것 네, 같고요. 안에 다운 충전재가 덕다운이 80대 20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겉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겉감을 한 번 더 쌓을 경우에는 보온력이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이런 주머니 안에도 다 이렇게 이 모자 안감 같은 이런 털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손도 되게 따뜻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파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레트로적인 무드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각자 다른 브랜드를 입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인사일런스 웨이브 라인 다운 자켓. 저는 페더 다운의 MD 자켓. 이거는 베스트 트렌드 상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다운에 퀼팅을 되게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모양을 넣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올해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인사일런스의 웨이브 라인인 것 같아요. 선들을 되게 특이하게 예쁘게 넣어가지고 패션성을 가미했고, 이런 광택 있는 소재. 감이 굉장히 이제 패셔너블하죠. 저처럼 약간 아메카지 느낌보다는 조금 더 컨템포러리한 느낌의 옷들하고 매치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입으실 수 있는 다운 자켓. 페더 다운 자켓은 베스트 퍼포먼스 상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더 다운 자켓이 최근에 등장했는데 벌써 이 다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죠.
네,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자켓은 그 패션 용도라기보다는 진짜 아웃도어에서 전문적으로 입을 것 같은 느낌의 맞아요. 그런 디테일들을 자랑을 하네요. 구스다운을 썼고 이런 퍼텍스 소재를 기능성 소재를 써서 이거는 이제 입고 다니시면은 뭐 도시에서는 당연히 너무너무 따뜻할 거지만 아웃도어 활동하실 때 정말 최적의 다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안에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This is never that의 고어텍스 인피니엄 다운 블루종. 오랜만에 블루정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네요. 네, 블루종은 이렇게 짧은 자켓을 블루종이라고 하죠. 요거는 무슨 상 주시나요? 베스트 반전상 드리겠습니다. 네. 왜 반전인가요? 겉으로 보면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에 되게 뭔가 이렇게 얌전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안에를 하나씩 뜯어보면은 굉장한 디테일들. 엄청 하이 고가 하이 스펙. 이게 이제 겉면이 고어텍스 인피니엄이라고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거에 중점이 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 투습 되고요. 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겉면 소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보온성 유지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네, 하이스펙 겉면 소재를 썼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9대1 구스다운에 700 필 파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사실은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네, 엄청 뜨거워요. 하이 고퀄 스펙으로 만든 네, This is never that의 다운 블루종입니다. 이스트로그 퍼머넌트의 PM 클래식 다운입니다. 이거 무슨 상 주시나요? 베스트 기본기상 드리겠습니다. 왜 기본기상인가요? 클래식 다운 자켓의 기본 형태를 이제 따라가고 있고요. 클래식 다운 자켓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보던 디자인인데 이렇게 평범한 디자인을 얼마나 좀 잘 만들까 기본적으로. 네, 굉장히 충실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그거- 소재라든지 부자재라든지 봉제라든지가 너무 꼼꼼하게 잘 돼 있어서 네. 이거 정말 좀 오랜 기간 입으실 수 있는 네, 다운 되게 자켓 베이직 다운 자켓으로 하나 장만하시면 되게 오래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스트로그 퍼머넌트는 그 이스트로그의 다른 라벨이죠. 이제 좀 더 기본적인 스타일들을 계속 만드는 브랜드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품질이나 그런 디테일들을 쉽게 놓지 않는 네. 되게 충실하게 만드는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스트로그의 유틸리티 쉴드 파카. 매년 되게 많은 사랑을 받는 네, 파카예요. 그리고 이스트로그의 완전 대표 아이템이죠. 시그니처 그렇죠. 아이템이고. 네, 이건 무슨 상 주시나요? 베스트 국뽕상 드리겠습니다. 국뽕이 차오르나요? 국뽕이 차오르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손색 없는 네. 네, 정말 잘 만든 자켓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아마 인기를 좀 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클래식한 다운 자켓의 원류에서 기반한 디자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 이제 풍부한 이제 다운 디테일들이랑 그다음에 이런 뭐 단추라던가 여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그 이스트로그 브랜드의 가장 대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제가 입고 있는 거는 퍼텍스 소재를 사용한 파카고요. 지금 신발 사장이 입고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왁스 자켓 아시죠? 그 왁스 자켓 소재로 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우산 없이 다니기에 이것만큼 좋은 또 다운 자켓이 없겠죠. 그렇죠. 특히 또 오늘같이 신발 사장처럼 조금 클래식한 착장에도 어울린다. 블랙워치 패턴이 들어가서 이런 이제 클래식 종류의 옷이랑 색감이나 이런 패턴이 잘 어울립니다. 여기까지 다운 자켓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아마 좋은 다운 자켓을 좀 골라서 구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마지막이니까 바제 사장님이 오늘은 또 어떤 명을 준비하셨을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라이터 댄 페더, 워머 댄10 스웨터. 깃털보다 가볍고 10장의 스웨터보다 따뜻하다. 이게 뭐냐면 그 처음 다운 자켓을 개발한 에디 바우어의 광고 문구였대요. 슬로건이었대요. 네. 사실 굉장히 어떻게 잘 표현하는 그런 광고 문구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볍고 따뜻한 게 다운의 가장 큰 특징이었으니까. 이게 다운 자켓이 개발된 지 벌써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근데 사실은 여전히 다운 자켓이 겨울철에 보온용 외투로서는 1위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네. 아마 인간이 개발한 외투 중에서는 가장 따뜻한 게 다운 자켓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100년도 또 200년이 흘러도 이거보다 따뜻한 자켓이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활용하셔서 좋은 다운 자켓 하나씩 장만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뭐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꼭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하셔서 좋은 다운 자켓 하나씩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